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젊어서 사별을 하고 혼자 지내다가 얼마 전 한 여성을 소개받아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4살 어리고 외모도 참하고 참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쇠약해진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얼른 손자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습니다. 예물도 받고 싶다고 하고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우는 통에 저는 멘붕이 왔을 정도로 좀 황당했죠. 그쪽이 초혼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했기에 전 알겠다고 하고 가까운 웨딩홀을 예약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합가라는 조건이었는데 그것만은 피하고 싶다면서 본가 근처에서 전셋집을 얻으면 자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지만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비록 소형 아파트지만 22평 전셋집을 마련했고 예비 신부는 혼수와 예단을 해왔습니다. 예단은 500만 원이라는 소박한 액수에 놀랐고 예물은 다이아 세트를 받고 싶다는 걸 그나마 달래서 다이아 5부 반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성격도 차분하고 나무랄 데 없는 스타일이라 웨딩홀에서 친구들에게 칭찬도 엄청 받았죠. 축가도 예비신부 지인 아드님이라면서 기성가수가 와서 불러주고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신행으로 가까운 괌을 다녀왔고 꿈같은 일주일을 보냈죠. 다녀와서 예쁜 한복으로 갈아입고 저희 부모님께 절을 하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요리 솜씨도 좋아서 갈비찜에 구절판을 해내서 찬사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나이도 있고 아기를 가지는 게 낫다 싶어서 직장을 원하면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있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쉬고 싶다고 해서 아내는 젖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평일에도 시댁에 자주 가서 시간도 보내고 제가 퇴근할 무렵이면 맛있는 저녁밥을 해놓고 기다리면서 나름 알차게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는요. 처가는 서울에서 자주 가기엔 꽤 먼 거제도라서 상견례 때와 결혼식 때 뵙고는 가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면서 하루 자고 가시겠다고 하셔서 빈방 하나를 청소해서 새 이불과 침구를 넣어드렸습니다. 장인어른도 몸이 안 좋으셔서 먼저 주무시고 저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니 잠을 청했는데 아내와 맥주 한잔을 하시면서 취기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좋다고 해서 보냈지만 첫 결혼보다 나은 것도 없구만. 왜 그렇게 서둘렀대? 그것도 시집살이 하면서. 엄마 취했어? 무슨 소리야? 전 물 마시러 나가려다가 그 말에 그만 놀라서 방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 좀 떠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그렇게 조금 있다가 장모님도 주무시러 가고 아내가 물을 떠왔습니다. 장모님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야? 우리 엄마 술 드시면 원래 횡설수설해. 잊어버려. 아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정말 믿음이 컸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어렵게 말을 꺼내오더군요. 이제 신혼이고 외박은 좀 내키지 않았는데 차마 거절을 못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1박 2일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하길래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간단하게 짐을 싸서 아침 일찍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제가 데려다 준다는 제의도 거절하고 급히 나가더군요. 그리고 전 친구들과 잘 놀겠거니 생각하고 본가에 가서 부모님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구토를 하시면서 들어 누우시는 겁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서 응급실에 갔더니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더니 위암인 것 같다면서 입원을 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휴가를 낼 수는 있었지만 어머니 옆에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원이 꺼져 있다고만 하고 받질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알았지만 사정이 이리 급변할 줄 몰랐으니 저 역시 당황해서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어머님이 입원 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연락도 없었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모든 검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위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라서 그 당시에는 당장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담당위는 위전 절제를 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그 말에 정말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때쯤 돼서야 여행 가방을 든 채로 병원에 나타나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이럴 줄 몰랐다고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데 성질 같아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간병 잘하라고 교대를 하고 전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는지 집에 다녀오라고 해서 잠시 씻고 오겠다고 그렇게 병원을 빠져나갔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거기서 또 터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집에 가서 씻다가 몸이 노곤했는지 잠이 들어 나타나질 않더군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어디 놀러가서 연락도 안 되어 뒤늦게 들어오더니 집에 가서 씻고 난 뒤 잠이 들다뇨? 전 화가 날 대로 나서 반차를 내고 집에 와서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병원에서 지낼 생각으로 짐을 싸서 제 차에 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받으라고 했더니 중요한 전화가 아니라면서 전원을 꺼버리는 겁니다. 병원에 가야 해서 마음은 급했지만 이상하게도 전 뭔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여행을 가는 것부터 이상했고 어딜 다녀왔는지 저렇게 허둥대는 것도 그렇고 전화를 꺼놓은 것도 그렇고 일단 어머니가 계속 상태가 안 좋으셔서 아내에게 맡기고 전 회사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종일 입원실에 앉아있다가 힘드셨는지 아내가 싸온 도시락을 드시고는 집에 들어가셨죠. 전 회사에 가서도 아내와의 일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저에게 숨기는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이 들었죠. 이러다 뭔 일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물론이었고요. 하필 부모님이 편찮으신 상황에 부부간의 불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다가 집안 뒤집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예감이란 게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런 마음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아내도 간병에 지친 나머지 수술을 하루 앞두고 집에 가서 쉬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연차를 다 몰아서 쓰겠다고 회사에 얘기를 해서 병원에는 저와 아버지가 교대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집 앞에 아내를 데려다 주는데 어떤 남자와 여자아이가 서 있다가 얼굴을 알아보고 다가오더군요. 누구일까 싶었는데 아내가 황급히 내리면서 어서 가라고 했고 저도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그렇게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는 길에 백미러로 보니 그 여자아이가 아내에게 매달려 우는 것 같았고 이상하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감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위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셔서 일상에 적응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큰 일을 마치고 나니 전 계속 그 낯선 남자와 여자아이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님이 퇴원을 하시고 집에 가시게 되어 본가에 가서 미리 준비를 해놓겠다며 아내는 먼저 병원을 떠났습니다. 전 병원비도 그렇고 가서도 좀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현금을 출금해 드리려는 과정에서 뜻밖의 상황에 닥치고야 말았습니다. 통장에서 정확하게 1,000만 원이 비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아니면 아내였기에 출금은 당연히 아내가 했겠죠. 날짜를 보니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속에서 뭔가가 불같이 올라왔지만 일단 어머니를 퇴원시키고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점심상을 차리고 저희 집 밀린 장을 본다고 허겁지겁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벌떡 일어나 쫓아갔습니다. 뭔가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뒤를 조용히 쫓아가 보니 아내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언뜻 보았던 낯선 남자와 여자애를 만나 돈 봉투를 건네며 얼른 가라고 울면서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보가 봐도 이들이 특별한 관계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그들이 자리를 뜨자마자 아내의 손목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미쳤어? 저 사람들 누구야? 그리고 왜 내 집 앞에서 알짱거려? 똑바로 말해. 대체 무슨 일이지?
말 안 하면 내가 알아내고 말 거야. 말할게. 다 말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다그치지 마라. 그러자 아내는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그들은 전남편과 딸이었는데 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아이는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고 혼전 임신으로 사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도박 중독자인데다 딸은 장애가 있다 보니 혼인신고도 못하고 1년쯤 살다가 그렇게 도망치듯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전 남편은 돈이 궁한지 계속해서 자신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장애가 있는 딸아이를 앞세워서 말이죠. 아이가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 하는 걸 보니 돈이 없어서 굶기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에 딸 굶기지라도 말라며 1,000만 원을 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전 남편 새끼라는 놈이 기껏 장애 있는 딸을 앞세워 땡벌이 짓을 시킨 거고 몸 함부로 놀리다가 임신하게 되었으면서 결국엔 장애 있는 딸을 버리고 도망을 친 게 이 여자라는 거였죠. 참 어쩜 인간들이 이러는지. 전 이 일을 겪으면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겨우 결혼한 지 1달 반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제발 용서해달라고 다신 그들을 만나지 않고 속인 것에 대해서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했지만 그냥 제 눈에는 자기 자식 버리고 살겠다고 나온 그 여자가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절 속인 것도 너무 괘씸해서 한 입을 덮고 살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엔 1,000만 원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 전 남편이라는 놈이 돈 달라고 볶으면 또 아무 말 없이 내어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들의 돈주머니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참하고 착한 여자라서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밀을 품고 사는 여자였다니. 참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시도 어떤 여자를 만나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제 인생에 여자는 없다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괜히 몸도 아프신 어머니와 아버지께 상처만 남겨드린 것 같아 속이 아프고 쓰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